김만식 TV 해란강의 어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농촌병원 11개소를 건설하고 40여만 명의 가난한 한족과 조선족 동포들을 치료해 주면서 함께 나눈 사랑 이야기 해란강의 어부 책을 몇 회에 나누어서 연속 낭독해 드리고 2부에서는 약초 가지고 한약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에서 11개소의 농촌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을 때에 중국 한의대학 박사님 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중국에 들어가서 인민들에게 베푸는 인해의 손길이 감사하다고 귀한 책 7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약초 가지고 한약 만드는 전문인 박사들이 연구하여 완성한 천여종의 한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여종의 한약을 모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약초가 자기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 약을 중점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에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해란강의 어부 연속 낭독 제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문화혁명 이후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에 간판을 달기까지 2년 6개월을 선교 현장에서 견뎌내기란 너무 힘들었다. 1995년 12월 8일 중국 연변에 도착했을 때 섭씨 영하 30도의 강추위는 내 마음속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연변 땅 구석구석은 석탄 연기로 낮에도 캄캄해져 있었고 수돗물은 정화되지 않은 냇물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숙사라고 찾아 들어간 방은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만 놓여 있을 뿐 주인을 다루는 취조실 같은 느낌이 드는 썰렁한 방이었다. 화장실과 목욕탕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쌀과 채소를 씻을 때 화장실에서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음식물을 씻으면서도 마음은 거북하기만 했다.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불만과 원망이 쌓여갔다. 이렇게 보내던 어느 날 한의사 공부를 하면서 인체에서 나오는 대변과 소변이 약을 만드는 좋은 원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나는 화장실의 냄새를 좋은 한약 냄새로 받아들이기로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불평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1995년 12월 15일) 기숙사 옆 우체국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이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글씨를 쓰고 있던 여대생 한 명을 만나게 됐다. 그 학생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입술 사이로 비춰진 검은 이빨을 보고서 우표를 붙이고 있던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 큰 처녀가 어떻게 저런 검은 썩은 이빨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난생 처음 보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작은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했을 때 여대생은 자기가 하던 일이 끝났는지 총총히 우체국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녀를 불러 세워서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조선족 동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우체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나의 말을 듣고 뒤돌아보며 고개만 끄덕이던 여대생에게 다시 한번 대학생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연변대학 의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중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씩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왜 이빨이 그렇게 새까맣게 썩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씩 중국어를 배우기로 하고 기숙사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그 여학생과 헤어진 뒤 기숙사에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도 책을 볼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썩은 이빨이 어른거렸고 결국 잠까지 설치고 말았다. 약속된 시간에 책 한 권을 옆에 끼고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오던 어제 그 여대생에게 이름부터 물어보았다.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의자에 앉자마자 나는 선영이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입을 벌려보라는 말에 선영이는 놀란 토끼 모습을 했다. 선영아, 괜찮다. 입안을 검사해보려고 그래. 왜 이빨이 그렇게 새까맣게 썩어있니? 하나도 아니고 이빨 전체가 말이야. 그제서야 선영이는 안도의 숨을 쉬고서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제가 5살 때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부모님이 사환소라는 약을 먹였는데 그 시절에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저처럼 모두 이빨이 새까맣게 됐어요. 내친 김에 입안을 검사했을 때 충치 때문에 아랫니 하나와 윗니 2개가 썩어가고 있었고 어금니 하나는 완전히 썩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아팠냐는 나의 질문에 고개만 숙이고 있는 선영이의 모습은 가난에 지쳐있는 삶 바로 그것이었다. 다음날 치과에 데리고 가서 썩어져가는 이빨을 치료해 준 후 가난하게 살아가는 선영이 집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하고 함께 선영이의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자기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를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있었다. 선영이네 집은 다닥다닥 붙은 판자촌 달동네에 자리하고 있었고 석탄을 사용하는 방은 방바닥에 내려앉아 아궁이에서 나오는 석탄 연기가 온 방에 스며들어 질식할 것 같은 어두운 환경이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언니와 자기를 대학 공부를 시키고 있다며 고개를 숙인 선영이의 눈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삶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 가난에 지친 측은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선영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의 환경까지 바꾸어 주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한번 믿어보겠다고 식구들이 말했다. 나는 이들을 위해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보고 우선 방바닥을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방을 고쳐주고 굴뚝에다 연기를 잘 배출시키게 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달아주었다. 고치고 나니 이렇게 따뜻한 온돌방을 돈 몇백 원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채
1년 넘게 석탄 연기와 싸우면서 살아왔다니. 선영이네 집을 방문한 후 어느 날 새벽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선영이가 울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가 입은 옷에서는 불에 탄 연기 냄새가 나고 있었다. 새벽 2시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옆집에 불이 나서 판잣집 12채가 모두 불타버렸다는 선영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위로할까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우선 선영이에게 불난 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석탄 연기가 나는 방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살고 있는 기숙사 근처 방 하나를 임대해서 선영이네 식구를 임시로 이사시킨 후에 한 달 뒤에 조그만 아파트를 준비해서 이사를 시켰다.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온 선영이네 식구는 신기한 눈빛이었다. 수세식 화장실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부엌과 뜨거운 온수가 나오는 목욕탕 사용은 아저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고마웠다. 선영이네 식구가 아파트로 이사와서 제일 좋은 것은 판잣집을 벗어난 것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연길시에는 300여 개의 재래식 변소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지날 때는 악취 때문에 숨을 쉬지 않아야 하고 발걸음을 빨리 옮겨야 했다. 군데군데에서 풍기는 그 냄새에 코를 움켜쥐어야 했다. 여름철에는 모기와 파리떼들의 공격과 장마철에는 변소 안에 물이 불어나 대변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엉덩이를 적시는 불결함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었다. 선영이네도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했다. 어느 날 그녀의 고향을 물어보았더니 마을 앞에 해란강이 흐르고 있는 해란촌이란다. 일제시대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들의 애환이 담긴 선고자 노래에서 우리 민족의 귀에 익은 일송정과는 불과 1km의 거리. 민족의 정신이 숨쉬고 있는 해란 벌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교회와 교인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170여 호 되는 마을에 예수를 믿는 가정은 한 가정뿐이며 교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선영이의 고향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연길시에서 70km 떨어져 있는 해란 마을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집부터 찾아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 벽에 손바닥 하나를 그린 큰 그림이 붙어 있었다. 부인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점쟁이요 손금을 보며 역학하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근처에 교회가 없을 때는 8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용정시까지 교회를 걸어 다녔다며 자기 집은 10년 동안 종교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얘기해 줬다. 내가 손을 내밀며 김만식 목사라고 인사를 하자 점쟁이는 여길수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집에 방문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손금을 봐줄 테니 손바닥을 펴보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가 예수 팔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이 손금을 보거나 점을 쳐도 점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주고 나는 미국에서 온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으니 벽에 붙어있는 손바닥 그림을 떼어 불태우도록 설득했다. 10여 분을 넘게 설득했을 때 점쟁이는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알아맞추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맞추지 못하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여길수 씨가 그것을 몰라서 물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의 진의를 살피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여길수 씨를 구원시켜서 전도자로 사용하옵소서. 여길수 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목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꺾어 주소서.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나자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이라는 답을 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생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나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손바닥을 치며 맞았다고 하면서 벽에 붙어있는 손바닥 그림을 떼 불살라버렸다. 할렐루야. 주님은 점쟁이 여길수 씨를 사랑하고 계셨다. 여길수 씨는 어디서 들었는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숱한 세월 동안 불쌍한 농민들의 마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당신이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더구나 금식하면서 지난날을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도 없이 어찌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말한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집을 나왔다. 이후 헤란 마을을 찾았을 때 여길수 씨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었다. 여길수 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문은 온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헤란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한 집, 두 집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점쟁이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점쟁이가 변해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바꾸었던 어느 날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한족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그분은 처음 만났던 점쟁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헤란 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